자, 계속해서 이제 스케치 작업은 끝났으니까 형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출할 건데 이제 곡면까지 돌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경사가 져 있는 이런 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트 곡면을 쓰겠습니다. 요 셀렉션 매니저 기능을 써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안 열려 있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셀렉션 매니저 기능을 쓰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에서요. 자, 먼저 이제 여기에 스케치 선들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스케치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일부분만 쓸 거니까 그룹을 하신 다음에 자, 잘 보셔가지고요. 첫 번째 선 바깥쪽을 찍을 거냐 안쪽을 찍을 거냐. 안쪽을 찍었다면 이 선도 안쪽을 찍어야겠죠. 안쪽 오케이 엔터 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선 엔터, 세 번째 선 엔터, 네 번째 선 엔터. 4분의 3만 만들어졌죠. 나머지 4분의 1은 로프트 닫기 하시면 됩니다. 자, 안내 곡선은 요거 있죠. 루프 닫기를 하셔가지고 요거로 폐곡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하나, 바깥쪽에 자유곡선 하나 하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죠? 자, 스케치가 숨겨져 버리니까요. 다시 한번 보이게 한 다음에 재발령을 하겠습니다. 자, 로프트 그룹으로요. 자, 위쪽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아래쪽을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경사져 있는 곡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위쪽 하나 엔터, 요거 엔터, 또 엔터, 클릭 엔터. 4분의 3 로프트 닫기 다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폐곡선으로 안쪽 선 엔터. 바깥선이 어디 갔나요? 아이고, 바깥선이 3D 스케치가 숨겨진 모양입니다. 요거 있죠.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표시한 다음에 바깥쪽 선이 있죠. 여기다 잡으면 안되죠. 선 여기다 잡아야겠죠. 안내곡선에다가 첫 번째 선 잘못 선택했으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안쪽 선 오케이 하시고요. 바깥선 오케이 하면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스케치는 제일 밑에 있는 것만 필요한 거니까 1번만 필요하죠. 자, 나머지 스케치는 다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이렇게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곡면이 조금 위에서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선을 따라가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을 살짝만 바깥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면 내리게 하죠. 요 밑에 것도 그렇죠? 한 2mm 정도로 같은 곡면으로 하셔가지고 살짝 내리고요. 위에 것도 살짝만 이렇게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빵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치에서 돌출하겠습니다. 이 뒤에서 보면 스케치 하나 찍어야겠죠. 근데 안 맞죠. 삭제하시고 요 안쪽 면입니다. 얇은 피치 해제하시고 요게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곡면까지 하셔가지고 밑에 첫 번째 맞는 곡면까지 오는 겁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피치 편집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요 바깥쪽 선 있죠. 선이랑 안쪽 선 잡으셔가지고 요 부분입니다. 그냥 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살짝 굽해져 있는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출을 하죠. 선 찍으시고요. 잘 찍었죠? 돌출 밑에서 볼까요? 선 하나 찍고 얇은 피치는 해제하시고 육막선 선택이 잘못됐죠? 안쪽 영역입니다. 요 그런 다음에 바디 합체기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곡면까지 위에 로프터로 만드는 곡면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이 다 만들어졌나요? 그러면 이렇게 곡면 바디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잠시 일단 숨겨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뭐 구멍을 뚫어볼까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얘 한 다음에 얘를 구멍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얘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그럼 다시 지우고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이 스크롤 바 있지 않습니까? 가로줄 요거를 잡아 끄시면 됩니다. 위로 살짝 끌어놓고 그 다음에 작업하면 되죠. 그럼 이 형상과 이 명령어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돌출 컷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반대 방향으로 관통하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원형 패턴 회전 축원 옆면을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동등 간격으로 6개 주면 어차피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거나 똑같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뭐 또 하다 보니까 필렛을 먼저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만약 이 상태에서 필렛 주는 거 한번 볼까요? 필렛을 줘보자. 3으로 주겠습니다. 저는 3 하시고 요 모서리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밑으로 이렇게 파지죠. 네, 이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지우고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요 상태에서 또 필렛을 따주는 게 좋겠죠. 저는 3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형 패턴으로 원형 프로파일 형식대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2016 버전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좀 더 이제 미려하게 따기 위해서 곡률 연속이라고 하는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냥 원형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따지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계산해서 여러분 곡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색깔 구분이 나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만약 광택 제품이다. 근데 이 광택 이 모서리에다가 사람 얼굴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이는 거죠. 그렇죠? 얼룩줄을 보시면 꺾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요. 곡률 연속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좀 부드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색깔 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다. 면과 면이. 실제로 뭐 기계 모델링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좀 이렇게, 그렇지만 실제 이제 그 제품 유선형 제품이라든지 외관 모델링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디자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왕 나왔으니까 원형 말고 아래쪽 값 있죠, 로 값,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기억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면에서 한번 볼까요?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0.5면 요 따지는 형상이 원이 아닙니다. 원이 아니고 뭐냐면 그 파라볼라 포물선입니다. 0과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이게 0에 가까울수록 거의 직선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타원 형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이게 쌍곡선 하이퍼볼레 형태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서리 점에 더 가깝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따버리면 나중에 셀 처리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박하게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오케이,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작업 순서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안쪽 것도 올려볼까요? 피치에서 다시 한번 돌출, 이 안쪽 선 있죠? 이걸 가지고 높이 74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바디 합치기 하죠. 그럼 뭐 거의 형상 작업은 다 끝났죠. 이제 스케치는 잠시 숨길까요? 여기서 일일이 숨기기 귀찮다.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스케치 있죠? 어딨나요? 스케치 보기를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필렛 처리하겠습니다. 피처에서 필렛 저는 10으로 주겠습니다. 방향 10, 원형으로 하죠. 이 모서리 있죠? 이게 주는 겁니다. 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쭉 다 따라갑니다. 탄젠트 파급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제하면 내가 원하는 모서리에만 딱딱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해서 10 정도의 필렛을 처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R이 정감이 일어나도록 유동 반경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렛에 보시면 유동 크기라고 있죠. 유동 크기 필렛이라고 보이는데 모서리를 잡아줘야겠죠. 자, 처음에는 저는 전체적으로는 1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찍어 보시죠. 이 모서리 이쪽도 모서리 찍겠습니다. 자, 막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막 움직이다 보면 따로 움직여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작업을 할 건데 이게 따로 움직이니까 귀찮으니까 핀 박아버리시는 거죠. 참. 핀 박아버리면 안 움직이게 되겠죠. 꼭 필요한 것만 핀을 박으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1로 할 건데 1이 세팅이 안 됐죠. 1 하시고 모두 지정 누르면 다 1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은 이 모서리에 요 센터 있죠. 클릭해 보시죠. 50% 지점에는 저는 3으로 하겠습니다. 3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 모서리가 안 선택이 있죠. 자 위로 가셔가지고 자, 첫 번째 잡은 모서리가 이거였던 모양이에요. 요 찍고 여기 포인트 분홍점 찍고 50% 물론 뭐 퍼센트 다르게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이거 필렛 처리한 거 어떻게 쭉 원형 패턴 안 되냐고 물으시는데 아예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는 종속 변수죠. 종속 형상이죠. 독립적인 형상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형상이 있어야지 필렛 처리할 수 있는 거지 필렛만 단독으로 형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가공 처리이지. 셀 처리한 다음에 셀 같은 거 패턴 처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씩 매겨줘야 됩니다. 또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뭐 하나 매긴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패턴으로 돌리면 그 다음에 합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하러 이렇게 개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도고님이 경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구멍을 한번 뚫으면 되겠죠. 위에 먼저 구멍을 뚫어볼까요? 위쪽에.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 구멍을 뚫으셔도 되겠고요. 자, 위쪽에 구멍 가운 마법사로 필렛 처리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0.4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필렛 처리하시고 금방 했던 명령, 필렛 명령을 또 실행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러면 직전에 실행했던 명령이 재수행이 됩니다. 필렛뿐만 아니라 다른 명령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찍으시면 10자리 처리됐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구멍 가운 마법사로 구멍을 뚫겠습니다. 일반 직선 탭을 하셔가지고 KS 탭 구멍으로 하겠습니다. 크기는 M12짜리로 하죠. 블라인드 형태로 하시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크기에 따라서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 오죠. 3D 스케치 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모서리가 뜨면 센터 보이죠? 센터를 콕 찍으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혹시나 이런 게 골이 안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옵션입니다. 옵션. 도메나에 보시면 엄명나사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뚫으시면 됩니다. 2016 버전에 와서는 이런 데에다 좀 뚫어져 있는 나사상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여러분 구멍 뭐랄까요 규격 표시만 하는 거지 실제 골까지 팔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가공하시는 분들이 M12고 깊이가 얼마고 나산의 높이가 얼마고 이런 수치값만 있다 그러면 기계 돌리면 그만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뒤편에다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로 하시고 똑같은 겁니다. M4짜리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4짜리 할 건데 깊이는요 저는 8을 하겠습니다. 8이고 나사는 얘하고 같은지 예뻐 작아야겠죠. 이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치 3D 스케치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죠. 클릭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ESC 아직 스케치에 빠져나온 건 아닙니다. 면의 수직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형상이 있는 쪽이니까요. 뭐 이 상태로 보셔도 되겠고 위치를 잘 잡으시면 되겠죠. 형상이 있는 쪽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이 있는 쪽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모서리의 센터 있죠. 이 센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4분점 Z축 따라서 하나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하나 그리시죠. 그 다음에 이 선은 당연히 이 평면상에 있어야 됩니다. 평면상에
그 다음에 뭘 주면 되죠? 각도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각도 45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어떤 분이 치수가 잘 안 찍히는데 이 형상 위를 찍어서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빼세요. 뺀 다음에 이렇게 치수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 좋게 배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험치예요, 경험치. 여러분이 그 게임 같은 거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게임한 사람하고 1년 게임한 사람하고 같은 테크닉이 가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만화를 봤어요. 만화를 봤는데 일본 만화였나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제가 얘기를 푸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렇죠. 사람한테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군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부하한테 아들을 부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부하는 상당히 고수였는 모양입니다. 칼의 고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으니까 그 고수한테 칼 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고수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기가 수련하는 것만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수는 칼의 속도가 워낙 빨랐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칼 쓰는 솜씨가 막 귀신 뺨치는 속도 있는 모양입니다. 귀신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고수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고수의 실력을 이 아들은 빨리 배워서 빨리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안 가르쳐 주니까 너무 서운한 겁니다. 어느 날 근데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사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1년 2년만 흘러가다가 그 고수는 또 아버지의 그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런 거죠. 나한테 기술 하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죽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적대적 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죠? 나중에 아들이 커가지고 자기한테 복수할지는 모르니까 아들을 이제 죽이러 자격을 보낸 겁니다. 아들은 이런 거죠. 이제 아버지 산수해 가지고 아버지 산수가 있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칼에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칼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는데 있었는데 당연히 죽겠죠. 뭐 비용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 자기를 죽이러 온 자객의 칼 쓰는 솜씨가 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너무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왜? 자기 아버지의 부하였던 사람은 칼 쓰는 솜씨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마치 바람을 가르듯이 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빨랐는데 하도 오랫동안 보니까 그 칼이 움직이는 게 보였던 겁니다. 아들 눈에는. 근데 그런 자격들은 칼솜씨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리는 동작이 너무너무 자주 보이니까 어떻게 피하고 그렇죠? 어떻게 대응하고 그 자격들을 어떻게 죽일지 다 보였던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제일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책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모델링 할 생각을 마시고 남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키보드에 이거 있죠. 마우스의 움직임 그리고 뭘 누르는지 0.1초 만에 지나가는 뭘 누르는지 그런 걸 여러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또 따라 하려고 또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끊임없이 해보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만 딱딱 그런 발전이 없죠. 당연히. 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뭐 제가 고수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 새로운 기능을 익히려면 최소한 10개, 20개 동영상을 봅니다. 아주 단순한 기능이라도. 자, 그렇게 끊임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작업하면서 뭔 뜬금없는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피처 영상이 되겠죠. M4. 자, 옆면 찍겠습니다. 옆면에 대해서 몇 개죠? 4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OK 하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조금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뭐예요? 이렇게도 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또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옆면 같은 경우에는 구배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어떻게 구배 처리해야 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면을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 있는 형상을 한번,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으로는 또 구배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구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면의 높이랑 이쪽 높이가 서로 틀리죠. 요 높이가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제품을 설계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